오늘의 개똥 철학은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 집안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던 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나병 환자에 대한 잔혹하고 끔찍한 인권 침해가 벌어진 소록도에서 조부 안보호가 의무과정으로 근무한 이력이 알려져 광복절을 앞두고 논란이 커졌었죠. 그러니까 시기가 아무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가문의 역사를 본인이 자랑거리로 꺼내서 스스로 셀프 파묘를 한 사건입니다.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관뚜껑을 그냥 닫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죠. 냉장고 5대 있다고 음식이 썩어간다고 말하면서 집안의 부를 과시하고 명문의학 집안으로 자랑을 했잖아요. 자랑하는 걸 왜 셀링 포인트로 잡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 센세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공적이 사라진다고, 이건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을 했었듯 자랑은 사실 명예를 쌓고 호감을 얻는데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족같은 거예요. 2015년도 미국 연구진이 미국인 131명을 대상으로 자랑했던 경험과 자랑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지 예측해서 써보라 했거든요. 자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은 상대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을 37.5%,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을 28%로 예상했지만 실제 자랑을 들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언급한 비율은 13.8%였고 71.9%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자기 홍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 예측의 오류를 파악했고, 자기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거의 없을 거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냉장고가 5대라서 음식을 잊고 먹지 않아 썩었다는 말도 말하는 화자에게는 부유함에서 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을 수도 있지만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음식을 쉽게 여기고 버리는 가치관을 자랑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비호감의 영역이지 나락은 아니거든요.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했던 대상인 조상이 친일이었던 문제가 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가난이라는 철구를 발목에 달고 인생을 시작하지만 누구는 집안의 재산, 교육환경,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등에 업고 마치 쇼미더머니 치트키 마냥 부유하게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개쩌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이 부를 쌓았을까? 분명 졸라 쩔겠지? 하면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의사 집안이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진짜 우리 선대 조상들이 자랑스러웠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을까? 어떤 의학적인 업적을 남기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고, 그러면 검색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가문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고요. 그런데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무지와 함께 따라오는 자랑은 모순적이죠. 연자제를 부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상이 이룬 업적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에게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남의 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상속은 좋은 것만 골라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상속을 받으면 재산이 따라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빚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친일을 한 대가로 얻은 막대한 부를 상속받았던 것이 리턴이라면 친일을 한 죄, 나라에 진 빚, 이걸 리스크라고 한다면 함께 상속받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조의 죄를 후손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게 아니라 선조가 남긴 이익을 상속받았다면 그 이익에 딸린 역사적인 빚, 손해까지 따라온다는 것이죠. 후손이 속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죄를 지은 선조의 업적으로 명예를 바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건 탐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자성어로 저강여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악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깔끔하게 청산되는 게 아니라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계와 재산, 사회적 결과와 함께 재앙이 딸려온다는 것이죠. 세트메뉴 마냥. 예를 들어서 배우가 된 하영씨가 이렇게 입방항에 오르게 되는 것은 하영씨 입장에서는 재앙이잖아요. 고대 그리스 미국 오레스티아 속에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 생각이 깊고 강력한 복수의 여신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오래전에 흘린 피해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피해의 무게는 가문의 후손들에게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니체의 도덕의 계보가 생각이 났는데, 니체는 죄라는 도덕적 개념의 계보를 빚과 채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죄가 경제관념에서 유래했다고 주목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만큼의 빚이 생기고 그 빚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채의식과 같이 죄책이라는 관념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니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현재 세대와 조상들의 관계로 다시 해석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선조들의 사후에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특권과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빚은 계속 축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 여기는 것인데, 문제는 조상이 쌓아놓은 특권과 이익이 한 민족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친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정리를 한다면 그냥 자랑스러운 의사 집안이었다면 그 아래 후손들이 선조들에게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선조들은 나라에 빚이 있었고
후손은 상속받은 이득과 함께 부채가 따라온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조가 만들어 놓은 이익과 명예를 현재까지 상속받아서 누린다면 그 명예 뒤에 숨겨져 있던 빚에 대한 책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상속이란 것은 좋은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여론들은 연좌제가 아니라 역사라는 장부에 적혀있던 빚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